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에 7장 배열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제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어떤 연속된 공간에다가 저장하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동일한 타입인데 예를 들면 정수형 변수를 실제 한 20개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정수형으로 20개 변수를 계속 따로따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이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배열 그리면 딱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정수형으로 배열을 잡았다 그러면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고 그 방 하나하나에는 정수 형태로 값들이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배열인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한 부분은 자바도 굉장히 유사하고 모든 이제 프로그램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열들을 선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형하고 실제 배열 명칭, 변수 명칭을 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 한 다음에 그 배열의 크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예제가 int, 정수형으로 score라고 하는 배열 명칭을 줬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10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메모리상에 10개의 방들이 생기는 것이고 방 하나에는 정수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덱스는 항상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인덱스 0, 1, 2, 3에서 총 10개의 방을 잡았다라고 하면 마지막이 9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선언을 하는 부분이 이와 같고요. 자, 자바도 굉장히 유사하게 선언을 해요. 근데 자바는 요 배열에 대한 그 표시 자체가 이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의 그 타입 앞에다가 대괄호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실제 그 배열 명칭에다가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C인 경우에는 항상 배열명 뒤에다가 대괄호를 붙이는 형태로 문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재 20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실제 배열에다가 우리가 선언을 한 다음에 배열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넣는 그런 방법 자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배열을 먼저 선언을 해줘요.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을 각각 그 방이 여러 개 만들어질 테니까 그 방 한 개 한 개마다 값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가 지금 int a 대괄호 3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방이 3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이름이 배열 이름이 a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은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방의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방 하나하나마다 이꼴해서 값을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값들이 0번째 방, 인덱스가 0인 방, 인덱스가 1인 방, 인덱스가 2인 방에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언한 다음에 각각 방마다 하나씩 다 값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방법이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배열을 선언해 주면서 바로 직접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배열에 대한 선언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꼴한 다음에 중괄호를 붙입니다. 중괄호를 붙이고 값, 콤마, 값, 콤마, 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자, 첫 번째 10에 해당되는 10이 A의 인덱스가 0인 방, 그 다음에 15가 인덱스 1인 방, 그 다음에 20은 인덱스가 2인 방으로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목록, 영어로 리스트, 목록에 대한 자료 구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중괄호를 붙이게 돼요. 물론 우리 자바 시간에도 이제 이 목록 형태대로 표현을 하는데 자바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객체에다가 집어넣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중괄호 표시를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 1차원 배열이에요. 자, 1차원 배열의 예제 7-1 프로그램입니다. 자, 교수님이 이거는 어레이 프린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또 교수님의 프로그램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수님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앞에 있었던 int 정수형으로 a라고 하는 배열 명칭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하고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 3개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방 3개 만든 다음에 인덱스가 0인 방에다가 5, 1인 방에다가 10, 2인 방에다가 15를 각각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 for를 이용해서 인덱스가 0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3보다 작을 때까지, 즉 그러겠죠. 3개니까 0, 1,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돌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A의 인덱스 0인 방에는 지금 여기 5, 정상적으로 5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인 경우에는 10 들어갔고, 인덱스 2인 경우에는 15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아까 우리 목록 형태, 중괄호 형태대로 값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위에 방 각각에다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다가 실제 목록 형태대로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돌려보고 또 얘기할게요. 자, 돌려보니까 결과가 똑같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목록 형태로 집어넣을 때는 방의 크기 선언하는 부분들을 생략도 가능해요. 생략도. 물론 이제 교수님 또 실행하겠지만 그 방 크기를 정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략한 상태에서 5하고 10하고 15 집어넣었으니까 자동으로 인덱스 0인 방에, 인덱스 1인 방에, 인덱스 2인 방에 각각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거기 각 방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해내니까 이렇게 5, 10, 15라고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방 크기를 이렇게 생략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 크기를 아예 정해주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크기를 정해놓고 출력을 하면 또 마찬가지 동일한 결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에 한번 실제 205페이지에 이번에는 실제 배열의 값을 넣고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그죠? 계산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한번 또 이것도 실행한 다음에 또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정수형으로 A라고 하던 이름으로 배열을 잡고, 자, 방 5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값을 각각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int i는 0, 뭐 sum은 0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한 average라고 하는 변수 하나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돌면서 sum이라고 정해 놓은 합계를 가져오는 이 변수에다가 sum equal sum 플러스해서 a의 i니까 맨 처음에는 a의 0, 그 다음에 a1, a2, 2, 3, 4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1, 2, 3, 4, 5가 그대로 합산이 될 겁니다. 자, 합산이 되고 합산이 된 sum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1, 2, 3, 4, 5를 다 더한 값이 15다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sum이라고 하는 값에 15가 들어가 있으니까 15를 나누기 i로 했습니다. i는 여기서 이제 계속 뱅글뱅글 돌았죠. 뱅글뱅글 돌았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5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5를 5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가로하고 더블이라고 붙였으니까 실제 sum이나 i나 다 정수 형태대로 정의가 됐어요. 정의가 됐는데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더블이라고 하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자동으로 캐스팅해라, 즉 형변을 해라 라고 프로그램에서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수점이 있는 실수 형태대로 만들어서 average라고 하는 여기 더블이라고 정의하는 우리 실수형이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고 지금 이제 여기 출력을 합니다. 자, 출력을 하는데, 자, 여기 우리 %f라고 하면 float, 즉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찍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지금 찍힌 거 보니까 소수점으로 그냥 표현하고 따로 우리가 자릿수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자릿수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로 출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출력된 게 뭐 3.0000이다 라고 해서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숫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자릿수를 좀 줄 수가 있어요. 자릿수를. 그래서 자릿수를 여기 지금 보면 4.2f라고 줬으면 이 4.2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자, 앞에 그 정수 부분은 4자리로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 밑에 있는 거는 소수점 이하는 2자리로 표현을 해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출력한 거 보니까 3.00이 된 거예요. 그죠? 3.00. 물론 정수의 표현은 4자리로 했지만 실제 표현할 값은 1자리밖에 안 되니까 3이라고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은 2자리까지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0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에는 지금 %f가 아니고요. %4.2 LF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LF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그 변환기호 설명을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long float의 약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ong, 그러니까 큰 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LF라고 하는 long float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은 실제 변수 선언을
그러니까 롱 더블로 정의를 한 경우, 지금 우리 지금 실습하는 이 환경에서는 롱 더블로 정의를 하면 16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더블로 전원을 하게 되면 8바이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정의한 게 이제 더블이기 때문에 그냥 %F만 해도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예제에서 뭐 LF라고 선언해서 자, 더 큰 방에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더블이라고 쓸 때 8바이트로 선언을 했어도 찍을 때 16바이트로 이 부분을 출력하겠다라고 해도 이상 없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2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이 보여주고 설명했던 내용은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즉, 방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쭉 연속해서 있는 그런 방을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배열은 또 2차원 배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행과 열로 표현되어 있는 행열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 엑셀이랑 비슷하죠. 엑셀. 자, 엑셀 보면 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들이 쭉쭉쭉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해서 이렇게 칸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엑셀 형태대로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바도 똑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여기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데 int, 자, 정수, 방을 만드는 그 방에 들어가는 자료의 타입은 정수가 들어간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은 A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가 두 개가 생기면서 첫 번째 대괄호 안에다가 2, 두 번째는 4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실제 엑셀에 있는 표 형태대로 어떻게 구성이 되게 되냐면 앞에 존재하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행이 됩니다. 행. 두 개가 생겼죠.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0번째 행,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로 따진다라고 했으니까 0번째 행, 1번째 행. 그래서 행이 두 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괄호에 있는 이 숫자는 그 행에 들어가는 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와 같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은 2차원 배열에다가 이제 값을 넣는 방법도 아까 우리 1차원 배열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에도 그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 배열에 들어가는 각각 방 하나하나마다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지금 int 정수형으로 a라고 하는 2차원 배열명을 정하고 대괄호 2하고 3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2하고 3이라고 썼으니까 행이 두 개가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이 세 개가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는 A00, 그죠? A01, A02.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A10, A11, A12 순으로 이렇게 방에 인덱스들이 따다닥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에 생긴 이 인덱스에 따라서 여기 보면 지금 A00에다가 10, A01에다가 20, A02에다가 30을 각각 집어넣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10, 20, 30 들어가고 A10에다 40, A11에다가 50, A12에다가 60을 넣으면 이렇게 40, 50, 60 형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우리 1차원 배열과 방식은 비슷하죠, 지금? 방식은 비슷해요. 선언한 다음에 방 하나하나마다 각각 값을 집어넣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우리 1차원 배열과 이제 유사하게,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요. 자, 아까 우리 1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중괄호 하나로 해서 값, 콤마 해서 들어가면 끝났지만, 이번에는 이제 2차원 배열이니까 중괄호 안에 또다시 중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여기 지금 10, 20, 30, 40, 50, 60 값을 넣었듯이, 자, 여기 첫 번째 행에 들어갈 값 10, 20, 30을 이 안에 중괄호로 넣고, 그 다음에 또 콤마하고 두 번째 행에 들어갈 값 40, 50, 60을 집어넣으면 아까 동일하게 아까 우리 각각 방 하나하나에 집어넣는 것처럼 2차원 배열의 값이 싹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배열에 대한 부분들은 C하고 자바하고 조금 구조가 좀 틀려요. 내부적으로 구조가. 자, 그래서 C는 이제 2차원 배열이다라고 해도 2차원 배열인 경우에 C 같은 경우에는 1차원 형태대로 표현을 합니다. 1차원 형태대로. 즉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순차적으로 값들이 1차원 형태대로 쭉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부분에 첫 번째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행, 자, 두 번째가 인덱스가 1인 두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C에서는 이렇게 갈로하고요. 갈로하고 안에다 중괄호 붙이지 않고 그냥 값을 값,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자, 지금 여기 두 개 행인데 열이 세 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개를 첫 번째 행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는 세 개를 두 번째 행에다 집어넣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방식은 자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바는 좀 객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체.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실제 행 단위로 각각의 객체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는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수용이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C에서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바는 허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은 뭐 C에서만 쓰는 이와 같은 형태보다는 이제 자바랑 똑같이 첫 번째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Array in Array Print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정수, 방 하나에 들어가는 값들은 정수이고, 그 다음에 A, 대괄호 2, 3 썼으니까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목록 형태대로 15, 20, 0, 25, 30, 0이라고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고 실제 반복문 두 개를 이용해서 실제 들어가 있는 그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실제 인덱스가 00인 방에 15, 01인 경우에 20, 02, 0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값들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즉 인덱스가 0이죠. 자, 그 다음에 10, 11, 12에는 실제 두 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1인 두 번째 행에 25, 30, 0이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 선언과 동시에 값을 목록 형태로 집어넣는 방식 말고 아까 처음 했던 요 방식이 있겠죠. 요 방식. 자, 요 방식으로 또 한번 돌려봅시다. 자, 돌려보니까, 자, 요거는 배열 선언을 한 다음에, 인트 정수형으로 A라고 하는 배열 만들고, 행이 2개, 열이 3개인 배열을 만든 다음에, 자, 거기에 들어가는 방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값을 딱딱딱 집어넣은 것이죠. 집어넣고, 마찬가지 출력을 했더니,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한 개만 더 해볼까요? 그럼 다음 21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21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가서 자, 교수님 210페이지 프로그램은 Array in Array Sum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또 이것도 프로그램 실행하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는 배열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한번 합계를 반복문 2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int a는 22, 즉 행이 2개, 열이 2개네요. 그래서 그 안에다 5, 20, 첫 번째 행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다가 12와 7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반복문 2개를 사용해서 여기에 대한 합계를 구하니까 합계를 여기에 대해서 실제 출력도 했네요. 각각 방에 들어가 있는 거 출력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그죠?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5하고 10, 두 번째 해당되는 12하고 7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수의 전체 토탈 합계가 정상적으로 44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교수님 설명할 때 C 같은 경우에는 실제 2차원 배열이지만 저장되는 자료 구조는 1차원처럼 연속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얘가 자동으로 5와 20은 첫 번째 행, 12와 7은 두 번째 행에다가 집어넣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결과는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건 나쁜 버릇이에요. 나쁜 버릇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말고 항상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또다시 중괄호를 사용해서 값을 넣는 이런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